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주의 수온지가 34.9도까지 오르는 등 이틀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한여름 같다 보니 여름 상품 매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피 전문점의 제빙기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연이은 무더운 날씨에 좌석마다 시원한 음료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집에 있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 바람도 쐬고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민소매와 반바지로 옷차림은 가벼워졌고 시원한 샌들을 신은 젊은이들의 모습이 거리마다 눈에 띕니다. 이틀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불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일사와 그리고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더해지면서 최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더위 현상은 이번 주 29일까지 지속되겠고 그 이후에는 조금 누그러들겠습니다. 달력은 아직 5월인데 날씨는 벌써 여름이다 보니 여름 상품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시원해 보이는 수박은 내놓기가 무섭게 팔리고 모기약과 선풍기 등 여름 관련 상품들도 매출이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6월 말 7월 초로 정점을 찍어가지고 한 7월 말쯤 되면 좀 매출이 적어지면서 8월 달에 이제 하얀기를 들었는데 올해는 날씨가 더운 탓인지 5월 달부터 매출이 많이 좋아졌어요. 물놀이 용품 등 대표적인 여름 상품들도 두 자릿수의 매출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예년보다 빨리 여름 상품 판촉전에 나서는 등 여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스코가 500메가와트 규모의 화력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도 살린다는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는 환경 오염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제철소의 자가 발전용으로 화력 발전소 건립을 추진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부생가스 발전기 대신에 석탄을 사용한 500메가와트 규모로 오는 2021년 완공 목표입니다. 전력 비용이 매년 7% 이상 올라 부담이 커진다는 게 발전소 건립 배경입니다. 지난 2010년 3,500억 수준에서 2014년 6천억 수준까지 전력 단가가 36% 급등해서 철강업계의 원가 경쟁력 하락이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력 비용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1조 원 규모의 발전소 건설로 고용 창출과 포항시의 지방 세수 확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상 포항은 대구 구미와 함께 청정연료 사용 지역이어서 고체 연료인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소 건립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포스코는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부 등에 구제 방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고 배출 농도나 오염물질 총량을 줄인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력발전소 건립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는 지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제철소가 포항시에 입힌 환경오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마당에 어떤 저감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총 배출량은 그만큼 석탄 화력으로 인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포스코의 화력발전소 건립은 환경부의 승인과 지자체의 고체 연료 사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포스코 플랜텍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포스코 플랜텍은 워크아웃을 통해 주주와 채권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플랜텍은 지난해 말 포스코로부터 2,900억 원을 유상증자받았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우발 채무 발생과 전 사주의 이란 자금 유용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가속화됐으며 현재까지 금융권 연체 금액은 모두 892억 원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의 자원개발부문 분할과 매각 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매각 결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포스코가 지난 2010년 3조 4천억 원에 사들인 종합 도매업체입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욕심을 강조할 때마다 돈에서는 규탄대회나 행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행사가 산발적이고 덜어는 도청 중심이어서 도청 이전에 맞춰 이 포항을 독도 홍보 거점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3.1절과 8.15 전후는 물론 평소에도 일본 규탄 대회가 수시로 열립니다. 도내에서는 울릉군과 포항시내 그리고 도청이 있는 대구에서 주로 분산 개최됩니다. 특히 도산하 독도재단은 대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독도 문화대전 시상식도 거의 대구에서 열립니다. 도청과 가깝다는 게 주 이유로 보입니다. 올 연말쯤 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하면 이번 기회에 독도 행사를 포항으로 흡수해 포항을 독도 홍보 거점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구미경실련은 산발적인 일본 규탄 행사를 포항으로 집중하고 독도재단을 포항으로 옮기며 또 독도의 달 문화학술 행사와 독도 문예대전 시상식도 내륙으로 갈 도청보다 포항 중심으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많고 또 행사도 좀 산발적이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포항시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욱이 독도 유등축제를 포항 운하에서 열 경우 진주 남강 유등축제와 상벽을 이루면서 관광 자원화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포항시는 이 같은 제안을 내심 반기면서도 울릉군과 논의를 거치겠다며 신중한 반응입니다. 경북도와 울릉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취할 수 있는 정책과 시책 사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미발 독도 거점 도시 육성이 공감을 얻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의 행정력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국내 병의원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도시와 농어촌 간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병의원 수는 8만 6천여 개로 이 가운데 50%가 수도권에 있고 서울 강남은 의원과 치과병원이 없는 한 곳도 없는 울릉군보다 276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면적 1제곱킬로미터당 병의원 분포를 나타내는 병의원 밀도는 전국 평균 0.86개로 대구 중구는 74.5개로 가장 높은 반면 경북 영양군은 0.03개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곳곳에서 갈등을 빚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상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시도 관계가 오히려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한뿌리 상생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는 형식적인 협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도시철도 1호선 경산 하양 연장 사업과 관련해 진량 지역이 빠지면서 주민 반발이 거셌지만 정작 당사자인 경상북도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회에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상정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낙동강 취수원 이전 문제도 대구와 구미가 3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삼선 구미시장 출신인 김관용 도지사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시도 화합과 상생의 상징인 대구경북연구원의 예산을 깎은 것과 경상북도의 소극적인 대응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특히 경상북도가 도청 이전 뒤에도 도지사 공관을 경북 소유의 역사관으로 유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대구시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관 면적이 도청터의 5%를 넘는 데다 핵심 위치에 있어 대구시의 도청 이전터 공간 활용 방안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의 기업들이 그 차별 안 하거든. 근데 우리 시의 기업은 도에서는 RM이사 자체가 봉쇄돼요. 이게 연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시도 공동사업에서 도가 너무 해내구만.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갈등 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삼선의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는 김관용 지사의 조정과 중재는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연말까지 도청이 예천 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대구 경북의 상생은 허울만 남게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지난 3월 1일자로 단행한 교원 전보 인사에 대해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의 93%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사 4,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해 질문했다고 경북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원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제2회 국제학생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8월 예정된 실크로드 경주 2015를 위한 프리마케팅 행사로 30여 개국 대사와 84개국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문화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기획됐습니다. 특히 주한 외국 대사 등 외국인 참가자들이 불국사와 양동마을 등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답사할 계획이어서 경주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설의 심해어로 불리는 대형 돛돔이 영덕 강구 앞바다에서 잡혔습니다. 강구 수협은 오늘 오전 6시 영덕군 강구항 앞바다에서 길이 1.5m, 무게 80kg의 대형 돛돔 한 마리가 잡혀 어판장 경매를 통해 150만 원에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돛돔은 수심 400에서 500m 이상 깊은 바다에서 서식해 잘 잡히지 않는 희귀 어종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수성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후보로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정수성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단독 후보로 오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선출되면 1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7월 중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훌쩍 웃돌면서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경주를 제외하고 오늘보다 기온이 4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그래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수분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5도, 영덕 18도, 포항 20도, 경주 1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2도, 영덕 포항 27도, 경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해상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체육회는 오늘 UA 컨벤션 센터에서 도민체전에서 7연패를 달성한 선수단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해단식에서는 수영에서 금, 은메달 각각 2개씩을 딴 유강중 예지원 선수에게 최우수상을 주는 등 우수 선수와 지도자 등을 표창했습니다. 포항시 선수단은 축구와 수영 등 10개 종목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